그 어떤 10분보다 알찬 10분 뉴스아이킥 하프타임. 연말까지 130만 요정 오윤혜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130만 돼야겠습니다. 아주 그냥 여러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네. 네. 뭐 5만 명만 더 늘어나면 되는데요. 뭐. 네, 부탁드립니다. 뭐 3주 안에 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요즘에 제 주변에 방송인들도 엄청나게 감기에 시달리고 있고요. 네네네. 특히 아이들 위주로 기관지염 또 중국의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위협까지. 예, 지난번에 얘기해 주셨던. 의사들은 계속 경고해요. 메르스, 코로나 이후에 더 크고 강하게 바이러스가 인류를 공격할 것이다. 과연 대한민국이 준비가 잘 되어 있는가라는 생각. 제가 어제 그 YTN 사투라는 다큐를 보고 좀 느끼는 네네. 게 많았어요. 네네. 인간은 되게 망각의 동물인지라 코로나 시국 때 정말 야만의 시대를 살았더만요. 맞아요. 제가 기억나는 게 이 다큐에서 17살 그 한 소년이 폐렴에 걸렸는데 민간병원에서 받아주지 않았어요. 열이 40도가 넘었기 때문에. 그때는 열이 무조건 나면은 약간 코로나 환자 그렇게 의심했죠. 의심했기 때문에 받아주지 않아서 결국엔 사망했어요. 그런데 사망한 이후에 이 친구가 음성으로 나왔었어요. 코로나 음성이었죠.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폐렴으로 죽음까지 가는 17세의 소년이 그런 야만의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살펴보니까 우리나라 병원의 병상수는 OECD 평균 환자 1명당 4.4명인데 이게 보니까 OECD 기준으로 봤을 때 낮은 편이 낮은 맞습니다. 편은 아니에요. 한 명당 예. 병상수가. 그런데 공공의료 같은 경우에는 아주 처참합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한 명당 61.4개, 독일은 40개, 그리고 일본은 27개, 그리고 미국은 21.4개인데 우리나라는 공공병상 비중이 9.6개예요. 정말 세계 유일하게 민간이 많은 부분을 압도적으로 많죠. 뭐 미국 95%더라고요, 민간이. 예. 네. 약 95%. 네,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은데 코로나19를 기억해 보면은 이 얼마 되지 않은 공공의료에서 대부분의 코로나 환자의 병상들을 치료해 줬잖아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그 신장식이 간다라고 해서 보건의료노조에서 단식 농성하고 있는 현장,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현장을 갔다 왔어요. 그 당일 날 음성으로도 녹음된 게 이게 나갔고 그다음에 유튜브로는 이번 주 일요일, 월요일 바로 엊그제 유튜브로도 올라가 있거든요. 그 뭐 풀 동영상을 보시면 잘 이해를 하실 텐데 우리나라 코로나 당시에요. 우리나라 공공병원이 전체 5.8%입니다. 전체 의료기관의 5.8%밖에 안 돼요. 근데 코로나 환자의 80%를 5.8%가 감당을 했어요. 일반 병실 전부 다 퇴원시키고 전부 다 코로나 거점 병원으로서 역할을 했고 그 공공병원이 5.8%의 공공병원이 80%의 코로나 환자를 다 처리를 하면서 여기에 노하우가 쌓이고 하니까 그제서야 민간 병원들이 공공병원에서 이렇게 하니까 코로나 환자들을 제대로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구나라는 노하우가 쌓인 이후에야 민간 병원이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아서 코로나 환자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17세 청소년이 정유엽군입니다. 청소년이 돌아가셨다는 건 민간 병원에서 아직까지 코로나 환자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됐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 아버님은 계속 공공의료 확충의 목소리를 계속 내는 거에 앞장서고 계십니다. 그런데 공공병원에 대해서 내년 예산이 없어요. 코로나 관련 회복기 예산이.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모순이에요. 2015년 메르스 백서를 코로나19로 바꾸면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중요한 건 단 하나도 바뀐 게 없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2015년 이후로 딱 하나 바뀐 게 있다면 성남의료원 개원 빼고는 공공의료 확충에 아무것도 바뀐 게 없대요. 근데 지금 성남 신상진 시장이 성남의료원을 민간에 위탁하겠다라고 방침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울산의료원, 광주의료원 등 공공의료원 추가 설립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 공약 다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안 지킬 거면 공약을 왜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또 의협은 또 완전히 또 국민들의 바람과 다른 얘기를 했더라고요. 지난 6월 8일입니다. 2023년도 의협신문에 보니까 이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협이 이거 공공의료기관 쉽게 확충하면 아주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과 갈등만 심화시키고 국가재정을 낭비한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반대 목소리를 강하게 냈습니다.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과 갈등만 심화한다. 비효율적 운영이고 본인들이 갈등과 논란을 불러일으키겠다고 마치 선언하는 것 같이 읽히는 거는 저만의 편견인가요? 그리고 이게 민간 의료기관과의 불필요한 경쟁을 야기한다.
이게 돌려서 얘기한 거지만 결국에는 본인들은 경쟁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공공의료기관과 경쟁하고 싶지 않다. 네. 왜냐하면 공공의료기관은 실제로 여기 민간의료기관 가면 우리가 너무 익숙한데 소리 비보험 있잖아요. 비급여. 네. 비급여 굉장히 많잖아요. 공공의료기관은 가능한 비급여 처치를 안 합니다. 네. 비급여 처치를 하지 않고 네.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과잉 진료하지 않고 이런 쪽으로 쭉 유도를. 자기 지침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민간의료기관이라고 봤을 때 차이가 나죠. 당연히 나겠죠. 당연히. 하지만 지금 취약층이라든지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는 당연히 이런 곳에 세금이 쓰여야 되는 것이죠. 당연하죠. 만약 지금 질병청에서는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폐렴 중국에서 지금 네, 문제가 없대요. 뭐죠? 제가 이름 까먹었네. 네. 폐렴이 만약 코로나19나 메르스처럼 감염병 위험 수위로 갑자기 올라간다면 네. 어떤 공공의료기관한테 네. 또 코로나19 때처럼 당신들이 맡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산도 안 주면서? 할 수 없죠. 예. 어떻게 할 거예요?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에 이보라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는 이런 얘기했어요. 환자 죽어가는데 전체 의사라는 사람들이 일부에만 편중되어 있고 이 일부에만 너무 의사들이 부담이 가중되어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 우봉식 원장님 네. 엄마들 브런치 먹느라고 오픈런 한다 해가지고 소아과 오픈런.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협회가 이 사람한테 사퇴를 촉구했고 엄마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뭔가 현실 파악이나 상황 파악이 안 되고 본인들의 어떤 이익에만 혈안되어 있는 모습 때문에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정말 대단한 그런 선량한 의료인들에까지 피해가 가는 게 아닌가. 국민들이 헷갈리는 게 있어요. 이렇게 프레임을 짜면 공공의료기관 확충하면 국가 재정이 낭비된다. 국민 세금이 들어간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국민들 개개인으로 돌아가 보세요. 의료보험료 내죠. 네. 그다음에 실손보험료 내죠. 네. 그다음에 병원 가서 비급여 또 내죠. 네. 그다음에 의료 추가 민간보험도 또 내고 있어요. 실손보험료 그쵸, 플러스해서 또 내는 것들이 있어요. 네. 실손보험료 플러스 알파로 해서 그죠. 뭐 암보험이니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중대질환 관련해서 네. 또 내죠. 그거요. 다 통합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들어가거나 뭐 영국처럼 세금으로 하거나 하면 네. 국민 개인이 의료비로 지출하는 비용은 줄어든다는 통계가 수두룩 뻑뻑 많습니다. 네. 즉 국가 재정 낭비된다. 세금 들어간다. 공공병원 만들면 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국민 개인 입장에서는 전체 자기 지출 중에 의료비 부담을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공공의료가 확충되는 것이 개인의 부담이 더 줄어드는 길이라는 통계는 네. 수도 없이 많다. 공공의료기관은 확충되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 주목한 뉴스는 바로 한겨레에서 단독 보도로 처음 알려졌습니다. 네.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좀 너무 씁쓸한데 한신대가 부설 한국어학당에 다니던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유학생들을 갑자기 대형 버스에 태워가지고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시켜서 논란이 됐습니다. 네. 이 한신대 관련 동영상 네. 잠깐 음성 잠깐 들어보실래요? 예. 네. 그래서 3개월 뒤에 여러분들이 통장 잔고를 채워서 다시 들어와야 돼요. 만약에 이거를 어기면 그냥 출입국 사무소에 가서 감옥에 있다가 강제 출국을 당해요. 다시는 대한민국에 못 들어와요. 지금은 마음이 좀 아프지만 이렇게 통제에 따라서 우즈베키스탄에 갔다가 다시 오기를 희망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핸드폰을 다 수거합니다. 이게 이제 한겨레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네. 저 이거 보고 이거 무슨 일이에요? 이거 우즈베키스탄 한국어학당에 다니는 한신대 우즈베키스탄 학생들을 네. 잔고 증명이 1,000만 원이 잔고가 계속 유지돼야 되는데 네. 그거를 유지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불법 우리 한 군데로 체류자가 모아서 될 수 딴 있으니. 데로 간다. 네. 공항으로 간다는 얘기도 안 하고 버스에 다 태워서 핸드폰 걷고 아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강제 출국을 시킨 거예요. 네. 아프다는 사람 한 명 빼놓고 다 출국당했어요. 강제로. 그리고 나서 간 사람들한테 네. 자, 니네 맡겨놓은 돈 아마 디파짓이 또 있나 봐요. 한신대에 대는. 네. 자유의사에 따라서 출국했다는 서약서를 쓰지 않으면 그 돈을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유의사에 따라 출국했다라는 사후적인 서약서까지 쓰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돈을 왜 이렇게 근거로. 무리하게 한 겁니까? 이건 이제 법무부에서 네. 지금 한신대는 그래요. 1,000만 원 잔고 증명이 잔고 유지가
1일이라고 했었다. 하루. 네. 그랬는데 법무부가 갑자기 이거를 3개월간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고 방침을 갑자기 바꿔서 우리도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한신대 측에서는 얘기를 해요. 법무부에서는 무슨 소리냐. 우리는 충분히 한신대 측에 3개월간 잔고증명이 1,000만 원 유지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자, 그거는 각자 알아서도 정리를 하는데요. 저는 이게 원래 행정적으로 나가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규정이 바뀌었으니 미안하지만 나가라. 네. 나가지 않는다면 그다음부터는 불법 체류자로서 법적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자기들이 뭔데 불법 체류자 되는 게 니들을 걱정해서 우리가 니들을 속였어. 원래 딴 데 간다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인천공항으로 갔단 말이야. 네. 그러면서 억지로 출국시켰다. 형법제 288조 3항에 네. 국외 이송 약치 유인죄라는 게 있어요. 국외 이송 목적. 형법 위반으로 보여요. 이거 검토했는지 모르겠어요. 법률가가 보기에는 이런 보인다. 무리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쌍팔년도 아니고 네. 진짜. 속상합니다. 예, 오늘 3부에서는 용해인 이창근 두 정치인의 이슈 토크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하프타임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